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공부 주제는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이제 뭐 부등식의 양변에 뭐 더하고 빼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런 거 관련된 것이고요. 부등식의 성질은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한 문제 이상 그리고 뭐 많으면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곳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간다면 A가 B보다 클 때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양변에 똑같이 시씩 더했다 그 말이지. 똑같이 시씩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그런 거고, 똑같이 시씩 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즉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든 똑같은 수를 빼든 부등호 방향은 원래 왼쪽 방향 그대로다.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등식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이것은 뭡니까? 양변에 0이 아닌 어떤 양수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런데 C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음수를 곱하게 되면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자, 음수를 곱할 때 방향이 바뀐다. 또 이제 양수로 나눌 때 C가 양보다 크다. 양수로 나눌 때 방향 안 바뀐다. 음수로 나눌 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자, 이런 성질이 있다겠죠. 자, 이 성질에 관련돼서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본다면, 자, A가 B보다 클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자.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그 말이야. 자, 첫 번째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양변에 2씩 뺀 거죠. 똑같이 빼면 방향은 안 바뀐다 그랬죠. 이게 우선 맞는 말이죠. 자, 1번은 지금 맞는 말이고요. 자, 이제 2번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좀 식을 정리해 봐야 되겠지. 자, 식을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양변에 1씩 더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 괄호가 있어서 조금 이 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괄호를 좀 푼 다음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그 말이고,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2b, 자, 괄호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옳은가 그른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수가 써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그러면 원래 이제 ab가 있을 때 얘가 크다 그랬죠 지금. 자, 이것에 마이너스 2가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배씩 먼저 해보는 거지. 자, 마이너스 2배를 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마이너스 2씩 곱하면이. 자, 그런데 여기 또 더하기 1도 있으니까 이제 양변에 더하기 1씩을 해야죠. 더하기 1. 여기도 더하기 1. 똑같이. 자, 근데 똑같이 양변에 더하면 똑같이 더해주면 방향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방향이 그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성립하는 거야. 요 녀석이. 그런데 자, 왼쪽은 지금 얘랑 같죠. 왼쪽은 같은데 오른쪽이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야. 자, 오른쪽은 요 모양에서 요 녀석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빼기 3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별도로. 요 녀석에다 빼기 3을 해야 이 모양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변에 3을 이렇게 빼주면 이 녀석이 얘보다 크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제 이쪽은 빼주지 않았죠. 이쪽도 똑같이 만약에 여기도 마이너스 3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방향 그대로인 건데 이쪽은 손을 안 댔는데 오른쪽만 3을 뺐다면 이 큰 수 쪽에서 3을 그냥 뺐다면 그래도 얘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이런 경우를 예로 봅시다. 자, A가 B보다 큰 거지. A가 B보다 큰 숫자 예로 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1 한번 넣어봅니다. 이렇게 1 넣어봤어.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이 값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 여기도 역시 기본적으로 여기 B는 0이에요. B는 0이. A가 1이고 B가 0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B가 0이면 뭡니까? 이건 0인데 더하기 1이니까 1이고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뭐야? 성립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A가 1, B가 0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 오른쪽만 3을 뺀 거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1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그럴 때 찾는 거지, 한쪽만 저렇게 하거나 그러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큰 쪽에서 뺀 거고, 만약에 작은 쪽에서 3을 뺐다, 작은 녀석에서 또 3을 더 빼면 더 작아지겠지. 그러면 그때는 그냥 오른쪽이 상관없이 그냥 성립하겠지, 그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른쪽에서 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3번에 이렇게 생긴 것에 대서 비교. 자, 근데 저런 것은 숫자가 앞에 있고 문자가 좀 뒤에 있는 모양새죠. 자, 이런 것은 좀 바꿔서 문자를 좀 앞으로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3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2분의 1b 더하기 3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원래 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식에서 어떻게 바꿔갔나 보는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배라는 표 있잖아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자고 말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이 모양에서 이 모양 만들려면 양변에 3씩 더하면 되지. 여기다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죠. 더하기. 똑같은 수를 더할 때는 방향은 그대로 안 바뀌니까 요게 맞는 거죠. 요렇게 돼야 맞다 그 말이야. 방향이 오른쪽이 큰 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왼쪽이 크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린 거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제 2a라고 써졌는데, 자, 2a가 a 더하기 b보다 크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근데 이것은 또 무슨 양이냐? 자, 2a라는 말이, 자, 2a라는 것은 a 더하기 a로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요 녀석이 얘보다 크냐 그 말하고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원래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 자, 근데 2a잖아요. 2a라는 것은 양변에 여기도 a가 있으니까 이 부등식의 양변에 a식을 더한다면 이렇게 a식 더하면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변에 똑같이 a식만 그냥 더한 거니까 이것도 성립하겠지. 자, a라는 녀석을 똑같이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서 이것도 성립하겠다 그 말이야. 원래 식에다가 양변에 a식 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5번은 뭡니까 이제? 5번은 아까 이제 비슷한 거라서 5번은 뭐야? 똑같이 2식 더해진 모양이 있으니까 그거 잠깐 놔두고 보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가 곱해졌잖아요. 원래 요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4씩 곱한 상태랑 같죠. 자, 마이너스 4씩 곱하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뀐 다음에 양변에 2식 더한 거랑 같으니까 더할 때는 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5번은 맞는 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는 게 이렇게 있고 틀린 게 2번, 3번이 틀렸죠. 지금 2, 3번이 틀린 말이구나. 자, 부등식 문제에서 이렇게 옳은가 그른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자, 이제 같은 연장선인데,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할 때, 자, 그럴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라. 자, 이것은 누가 크냐를 알아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저걸 이용해서 A, B의 대수관계를 좀 알아봐야죠. 자, 그 식은 주어진 식을 항상 가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얘보다 이렇게 뭐 크다 작다 이렇게. 근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 B의 대수를 비교해야죠.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양변에서 똑같이 3씩 빼면, 자, 빼기 3, 빼기 3. 자, 똑같이 3씩 빼도 이 방향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3씩 빼버리면 이거 사라지고, 사라져서 요 녀석과 이 녀석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오른쪽이 큰 거죠. 똑같이 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요 녀석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다면, 우변도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A, B만 남기려고 그래요. 얘 분모를 좀 없애버리려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만 남겠지. 자, 여기는 똑같으니까 B만 남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했잖아요. 자, 마이너스 2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저걸 정리하면 A가 B보다 커요 말이야.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다음은 얘는 누가 크냐 근데 그 말이야. 앞에 썼으니까 저것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5로 바꾼다겠죠. 모양을. 마이너스 2B 더하기 5.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냥. 요 녀석은 누가 크냐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요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변해가면 되는 거지.
똑같이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자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배씩 할 때는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다음에 양변에 5씩 더한 모양이죠. 여기다가 5를 더해라. 5를 더해라. 똑같이 5씩 더했으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 방향이 맞는 거지. 그래서 저것은 오른쪽이 큰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말이야. 오른쪽이 크다. 자, 이번 이제 조금 다른 편으로. 자, 일단 요 녀석일 때 감정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 저것을 정리해야죠. 아까처럼. 저것은 이제 양변에 그냥 바로 1씩 빼도 되겠지. 자, 요 방향 그대로 양변에 1씩 빼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배예요. 아까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씩 곱하면 분모 사라지고 이 녀석은 A가 되고 얘는 B가 되는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저 식은 정리하면 A가 B보다 크다 이 말하고 그냥 같은 식이에요. 자,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얘들 중에서 옳은가 그른가 또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자, A가 B보다 크다는 겁니다. 식 정리하면. 자, 그랬을 때 B 빼기 A는 음수냐라고 물었어요. 이제. 자, B 빼기 A가 음수냐. 자,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B는 작은 수고 A가 큰 수죠. 자, 요 식에서 이제 정모양 만들면 돼요. B 빼기 A라는 말을 만들면 됩니다. 물론 그냥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면 기본적으로 음수인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지만 요거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한다면 B가 있으니까 우변에 B에서 A를 뺀다. 이렇게 좌변도 A에서 A를 뺀다. 양변에 똑같이 A씩 빼면 되는 거지. 똑같이 A씩 빼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인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A를 뺀다고 생각하면 그럼 얘가 지금 B 빼기 A인 거죠. 자, 이것은 0이잖아요. B 빼기 A가 0보다 작다 그 말 되는 거지. 자, 그래서 B 빼기 A 0보다 작다. 1번은 맞다 그 말이야. 1번은 맞다. 1번이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요 상태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뭐 굳이 많이 안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양변에 3분의 2씩 곱한 거지. 여기에 3분의 2씩 양변에 곱했다 그 말이니까 방향은 왼쪽 방향이죠. 그리고 1씩 뺀 거지. 똑같이 뺐으니까 방향은 안 바뀌는 거죠. 양수 3분의 2씩 한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1씩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도 곱했고 양수를 곱했고 1씩 뺐어요. 그때는 방향이 안 바뀌는 거지. 방향은 원래 방향. 자, 원래 A쪽이 컸었는데 A쪽이 큰 쪽으로. 자, 2번도 맞다 그 말이야. 자, 3번. 이거 뭡니까? 이제 C가 음수다. 음수로 나눈다는 소리죠. 자, C로 양변을 나눴다 그 말이에요. 음수로 나눴다. 그랬을 때 방향이 이쪽이냐 그 말인데 우리가 이쪽 방향인데 음수로 나누면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했잖아요. 3번은 틀린 거죠.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A 더하기 B랑 2B랑 누가 크냐 그 말이야. 앞에서 잠깐 비슷한 걸 봤는데 일단은 A가 B보다 크다. 자, 기본 조건에서 좌변에 지금 B가 더해졌잖아요. 자, 여기 A인데 여기에 지금 더하기 B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다 더하기 B를 하자. 더하기 B를 하자. 이 말하고 똑같지? 자, 양변에 똑같이 B씩 더했다 그 말하고 같죠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여기가 2B잖아요. 2B.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2B보다 크다. 이 말도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4번도 맞는 말이다 그 말. 양변에 요 식의 양변에 B씩 더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이렇게 써져 있으면 정리를 좀 해가지고 가로를. 자, 가로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6이고 5변은 마이너스 3B. 자, 이거 가로 풀면 뭡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자, 이 말하고 같죠? 자, 이 말인데 원래 식에서 어떻게 변화됐나 보면 돼요. 자, 원래 식에서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자, 둘 다 마이너스 3배씩 했죠. 마이너스 3배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리고 6씩 똑같이 더했으니까 방향은 더 안 바뀌니까 이대로.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세 번째가 지금 옳지 않네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자,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A, B는 0이 아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여기서 이제 항상 옳은 거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입니다. 상. 자, 일단 A가 B보다 크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둘 다 0은 아니고요. 0은 아니고. 자, 이랬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누가 큰 거냐?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 거냐? 이게 항상 성립할까요? 이제 그 말입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양수든 0이든 0은 아니니까 놔두고요. 양수랑 음수만 가지고 비교할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말 자체는 둘이 곱해서 0이 아니다 그 말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둘 다 0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둘 다 0이 아니니까 둘 다 양수든 음수든 그러겠죠. 아무튼 이런 말이고 어쨌든 얘가 항상 성립할까 그 말인데 이런 것은 바로 알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이런 것은 숫자적인 좀 감각이 필요해요. 감각이. 자,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둘 다 양수인 경우도 생각하고 둘 다 양수인 경우 자, 첫 번째 둘 다 양수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둘 다 양수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하나가 양수인데 하나가 음수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큰 녀석이 양수고 작은 녀석이 음수일 경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음수인데 이 녀석이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지. 둘 다 양수이면서 A가 큰 경우 하나 A가 양수고 B가 음수이면서 A가 큰 경우 둘 다 음수인데 A가 큰 경우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지. 자, 저 세 종류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할까요?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성립하나 부르면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5, 3 이런 거 5하고 3일 때 5랑 3 이렇게 예를 들어본다면 그때는 맞는 거지 그냥 절대값도 5가 크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고 근데 양이고 음일 때 자, 하나가 양이고 음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얘가 2인데 얘가 음인데 마이너스 5다 그래봐요. A가 2인데 B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건 맞는 거지. 요 말은 맞지만 요 조건은 맞지만 절대값을 하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꼭 크다고 말 못하겠지. 이것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숫자를 넣어가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A분의 1과 B분의 1. 자, 쟤는 누가 크냐 이렇게 보세요. A분의 1과 B분의 1. 얘가 크냐 이렇게 묻는 거야. 얘가 항상 큰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이면서 큰 경우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 둘 다 양수이면서 A가 큰 경우는 만약에 A가 4라 합시다. 4. B가 2라고 해봐요. 그러면 4분의 1, 1분의 1 막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큰 거지 지금. A가 4이고 B가 2라면 얘가 큰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건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알아본 거고 만약에 얘가 양수인데 음수라고 해봐요 이제. 자, A가 양수다. 양수 4라 합시다. 아까 전에. 그럼 얘는 4분의 1 되는 거지 이제. 얘는 그러면 B가 음수다. B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2 같은 분의 1 이 말이지. 요게 큰가요? 그 말이지. 자, B가 마이너스 2고 A가 4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A가 B보다 분명히 큰데 역수 분의 1 했을 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그리고 얘가 크다? 안 맞죠? 이것은 안 맞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아까 둘 다 양수인 경우는 맞았지.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다. B가 마이너스 4다. 이럴 경우에 둘 다 음수인데 A 쪽이 큰 경우. 여기 큰데 이것의 역수를 이렇게 하면 얘가 크다. 그건 맞는 거예요. 둘 다 음수일 때 맞는 말이고 둘 다 양수일 때도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양수인데 하나가 음수일 때는 그때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A제곱 빼기 AB는 0보다 크냐. 이제 말이 좀 어려워졌어요. A제곱 빼기 AB가 0보다 크냐. 자, 이런 것도 저 세 가지 종류를 다 넣어서 좀 알아보는 거예요. 자, 다 넣어서 알아본다 그 말이 둘 다 양수일 경우, 얘가 양수인데 둘 다 양수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 다 양수인 경우, 그리고 A가 절대값이 큰 경우, A가 절대값이 크다. 자, 둘 다 양수인데 양수라면 A가 절대값이 크다 니까 3 같은 거, B는 2 같은 거 이렇게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3의 제곱. 자, 둘 다 양수는 얘가 3이고 아까 이제 4를 예로 들었으니까 4를 봅시다. A가 4이고 B가 2인 경우를 봐요. 그러면 얘는 4의 제곱 그 말이지. 빼기 4 곱하기 이런 뜻이야. 이 녀석이 양수일까요? 그 말이야. 자, 이 녀석은 제곱인데 B가 A보다 절대값이 작은 녀석이라서 얘가 4라면 4보다 작은 녀석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값은 얘보다 좀 작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0보다 크겠지. 기본적으로. 얘는 0보다 크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번엔 이제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 자, 얘는 양수인데 양수 중에서 좀 절대값이 작은 걸로 씁시다. 이렇게. 절대값 작은 거 써서요. 그 다음에 그대로만 2의 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음수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인데 뭐 마이너스 5 같은 거 생각할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 값은 얼마예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랑 플러스 요거 말이야. 요것은 양수랑 음수가 곱해지니까 이거 자체는 음수죠.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무조건 제곱이니까 양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되니까 이것은 또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도 양수가 되겠다. 즉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경우도 요 값은 양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항상 맞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음수인데 A가 좀 큰 수일 때.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음수. 그런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4다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이게 맞는가 보는 거야. 요것에 제곱하고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A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4 그 말이야. 자, 이럴 때죠. A가 마이너스인데 B가 마이너스 4 이럴 때는 얘는 지금 4죠. 요것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곱하면 플러스 8이죠. 이거 빼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0보다 항상 크다고는 말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은 경우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숫자적인 감각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옳지가 않다. 4번. 이제 B분의 A. 얘는 1보다 크냐? B분의 A는 항상 1보다 크냐 그 말인데. 자, 우리가 아까 요 경우에 보면 어때요? 둘 다 양수인 경우 A가 큰 경우. 자, A가 크다 그러면 A 대신에 예를 들어서 A가 뭐 아까처럼 4, B가 2 이렇게 넣어보면 2분의 4가 되겠지. B가 2고 A가 4일 때 그 말은 요 말이니까 이것은 1보다 크다 그러겠지. 둘 다 양수이면서 이럴 경우는 1보다 큰 게 맞겠다 그 말이야. 자, 이번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그 말이야. 자, 하나가 양수인데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이제 이번엔 B를 마이너스 2라고 좀 친다면 음수. B는 음수, A는 양수. 요럴 때 그 말이야. 요럴 때 이 값은 지금 1보다 크냐 그 말인데 이거 자체가 음수잖아요. 하나가 양수고 음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음수이기 때문에 요 값이 음수니까 요 값이 음수라서 1보다 크다라고는 못하겠죠. 이거 옳지가 않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3제곱. 자, A의 3제곱, B의 3제곱은 얘가 크냐 이렇게 불렀어요. 자, A의 3제곱인데 자, 둘 다 양수일 때 아까처럼 A가 4일 때 B가 2일 때 알아보는 거죠. 얘 3제곱, 얘 3제곱, 얘가 크냐 그 말이야. 당연히 4의 3제곱 크죠. 둘 다 양수일 때는 맞다 그 말이야. 하나가 양수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 하나가 양수인데 하나가 음수다. 얘가 뭐 양수 뭐 4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4의 3제곱. 얘가 음수다. 음수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 마이너스 2의 3제곱 이렇게. 그런데 음수를 3번 곱하면 얘는 어차피 음수 아니야. 어차피 음수고 양수는 세제곱해도 도로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B가 누구든 간에 음수의 세제곱은 그냥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 경우 무조건 성립하게 되겠지. 자, 양수 음수인 경우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둘 다 음수인 경우. 자, 둘 다 음수인데 A가 커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4인 경우 예를 들어보면 되겠지. 둘 다 음수이면서 A가 큰 경우니까 이게 A인 경우. 그러면 이것의 3제곱, 이것의 3제곱. 얘가 크냐 그 말이야. 자, 근데 이것은 어차피 음수인데 절대값이 좀 작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얘는 마이너스 64야. 3제곱. 근데 얘가 크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 경우는 둘 다 양수일 때도 맞고 하나가 양수이고 음수일 때도 맞고 둘 다 음수여도 맞고 세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옳다. 이 경우는 저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은 항상 옳다. 나머지는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거. 어떤 경우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조금 생각은 깊이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좀 하나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자, 이번엔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질 때 이 녀석의 값의 범위는 a에서 b까지다. a, b를 찾아라. 뭐 이런 거예요. 자, x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x.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찾으라는 것이 4 빼기 3x 요것의 범위를 물었어요. 이 값의 범위. 근데 이것은 이제 x가 좀 뒤에 있잖아요. 이런 녀석은 모양 바꿔서 마이너스 3x를 좀 앞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저것의 범위 찾아라 이 말하고 같습니다.
이것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것의 범위 그러면 이제 이것의 범위라는 건 뭡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x를 마이너스 3배 한다고 써요. x를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4를 더하세요. 그 말이에요. x를 요게 x인데 x를 마이너스 3배니까 요거 마이너스 3배. 자, 마이너스 3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자, 다 마이너스 3배씩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 마이너스 3배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근데 각 변에 음수를 곱했잖아요.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이렇게 자, 마이너스 3x의 범위는 이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4를 더해라 그 말이니까 여기다 이제 더하기 4 여기도 더하기 4 다 더하기 4씩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다 더하기 4씩 해주면 요 부등호 관계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은 요거 뭡니까? 마이너스 2죠. 얘는 지금 13이에요. 그리고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쓰면 요 녀석의 범위는 작은 수를 왼쪽에 좀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거보다 크다니까 같거나 크다. 자, 얘보다는 같거나 작다죠. 그러니까 13과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요것이 바로 요 값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녀석의 범위라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은 오른쪽이 지금 여기 등호가 없네요. 자, 여기 등호가 여기가 빠졌네요. 등호가 여기 없으면 이제 여기도 등호를 다 빼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쪽 가서 여기가 빠지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오른쪽이 여기가 등호 같거나 작다. 13 여기 바로 B죠 지금. 자, 이 녀석이 바로 A가 되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는 둘이 더하면 11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아주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네, 같은 종류인데 이럴 때 요것의 범위 아까는 똑같죠. 자, 연습을 한 번 더 해본다면 마이너스 2가 있고 x 5가 있어요. 자, 저 식은 마이너스 3분의 1 x랑 같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1. 자, 이것이 범위죠. 그러니까 요것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배 말고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고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배씩 했어요. 자, 그때 부등호 방향은 음수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1을 더해라. 네.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것의 값의 범위는 그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 요것의 범위는 요것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것이 작은 수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자, 이건 오른쪽인데 3분의 5죠.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저 녀석이 이제 알파에서 베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베타에서 알파를 빼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말은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빼라.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3분의 5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라 이렇게 3분의 7 이렇게 답을 되겠어요. 자, 만약에 알파 베타를 더해라 그랬다면 또 더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3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만 바꿔주면 되겠고 여기는 빼기니까 이제 빼서 써주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건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x, y의 관계식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y의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y의 범위 그래놓고 x값의 범위를 구하자. 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관계식을 주고 y의 범위를 주고 x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런 것은 뭐냐? 자, 일단 마이너스 3 y 5라고 써있죠. 관계식 자체가 3x 더하기 y는 1 이렇게 줬어요. 자, 이런 관계를 줬는데 여기서 x의 범위를 물었어요. 자, x의 범위 그랬는데 여기 지금 y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y는 넘어가면 돼요. 1 빼기 3x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y가 1 빼기 3x니까 이 y 대신에 1 빼기 3x를 갖다가 넣을 수 있어요. y 차례에.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1 빼기 3x 이게 y야. y 대신에 갖다 두면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말이 생기면 이제 x가 들어간 식이 생겼잖아요. 자, 이 녀석을 이제 x 값의 범위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구하는 건데 요거 1부터 없애버려야지. 자, 1을 없애려면 가운데 항에서 빼기 1. 그러면 여기도 빼기 1, 다 빼기씩 해주는 거예요. 자, 빼기를 하면 가운데는 이제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 빼기 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5 빼기 1 여기는 4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 범위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뭡니까?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려야지. 자,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자, 마이너스 3 나누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자 이렇게. 자, 그럼 요것은 약분돼서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방향이 음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을 반대로 써줘야지 이렇게. 얘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죠. 자, 얘는 이제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3분의 4가 됐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작은 녀석을 왼쪽에 써준다면 자, 이 녀석 마이너스 3분의 4를 왼쪽에 이 녀석은 또 오른쪽으로 바꿔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x의 범위가 되겠어요. 자,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x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금 다른 종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있고요. y의 범위가 또 이렇게 있어요. 두 녀석의 범위가 있을 때 이번엔 둘이 더한 값의 범위, 뺀 값의 범위, 곱한 값의 범위, 나눈 값의 범위 이것들을 각자 알아봐라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자, x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고요. 그 다음에 y의 범위 y의 범위가 2부터 y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네. y가 2부터 5까지.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식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자의 범위가 있는데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것의 범위. 자,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x 더하기 y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x의 최소값, y의 최소값. 자, 둘이 더한 값도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한 거예요.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한 게 가장 작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이 일단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같거나 큰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일단 잠깐 놔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가장 큰 것끼리 더한 거 6이잖아요. 6.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쪽은 이쪽은 지금 이쪽이 지금 등호가 지금 여기 없죠. 여기 등호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등호가 있고 왼쪽이 없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말이야.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 가장 큰 수끼리 더한 것이 가장 크겠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기본인데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최소, 가장 큰 것끼리 더한 게 최대인데 자, 여기 이제 등호를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자, 일단 작은 거 쪽에 봅시다. x값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y값은 가장 작을 때가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아니지.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이거 둘이 더한 거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2보다 커. 자, 2보다 크니까 아무래도 2보다 큰 수니까 그거랑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등호를 붙이면 안 돼요. 여기 등호가 있다면 마지막 최소값이 그거기 때문에 더한 값은 정확히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등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오른쪽도 얘는 2라고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2라고 5를 더한 게 가장 큰 값들이니까 그거 더한 게 6인데 그게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도 등호가 붙으면 돼요. 그런데 요 x값이 정확히 1이 아니고 1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작으니까 5랑 1 더한 것보다는 작겠지. 즉 6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등호를 넣고 안 넣고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자, 두 번째. x 빼기 y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 얘는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일까?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등호 문제는 나중에 아까처럼 검토할 것이고요. 자, x 빼기 y 그러면 이것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인데 자, 이 말을 좀 번역하면 x 더하기 마이너스 y랑 같은 말이에요. 즉 마이너스 y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빼기는 조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이너스 y 그러면, 여기 y인데, 이것에 마이너스 1 되잖아요. 마이너스 y. 자, 마이너스 y는 부등호 방향, 음수 곱했으니까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y에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야. 거꾸로 보면은, 자, 마이너스 y에 보면, 이걸 왼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자, 이것이 마이너스 y의 범위인 거죠. 이것이 마이너스 y의 범위고, 이거랑 x. 자, 요거랑 요거 더한 거 그 말이야. 그것이 지금 요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둘이 더한 것의 최소값 그 말이니까, 아까 똑같은 이유로, 최소값끼리 더한, 요거끼리 더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8인 거죠. 마이너스 8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5랑 둘이 더한 거,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등호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여기 등호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거고, 오른쪽은 가장 큰 수끼리, 요거랑 요거 더한 그 큰 수끼리 더한 거, 둘 다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등호가 없고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가 없는 겁니다. 얘보다 작고 얘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보다 작은 거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없고, 그래서 요것의 범위는 이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x, y의 범위. 자, x, y 곱한 숫자의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그 말이에요. 자, 둘이 곱한 값이란 것은, 자, 요거랑 요거 범위인데, x, y의 범위가 그렇게 생겼는데, 곱할 때 그 말이에요. 자, 곱할 때 가장 작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수 쪽이 가장 작은 것이고, 양수는 또 양수 쪽이 큰 것이지, 기본적으로. 근데, 자,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보여요. 가장 작은 녀석 중에 음수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2도 보이고 5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곱하기란 것은 최대한 절대값이 크면서 마이너스 되는 게 가장 작으니까, 자, 2랑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하면, 여기에 작은 값이긴 하지만 작은 거랑 음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근데 요 녀석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이거 곱한 거. 이제 y를 좀 여기다 쓴다면 y가 2에서 5인데 이런 범위인데요. 자, 이것은 서로 한 번씩 다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5 막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곱할 때 5랑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등호는 좀 이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이제 아무래도 양수가 더 큰 거니까, 뭐 5랑 1 곱하면 5, 2랑 1 곱하면 2. 그러니까 큰 것끼리 곱한 거 5가 가장 크겠지. 가장 큰 수끼리 곱했을 때가 가장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등호를 붙일까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5랑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할 때는 뭐야? 자, 이것도 등호가 붙어있지, 지금. y가 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등호가 있으니까. 둘이 정확히 이거 될 수 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정확히 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등호가 붙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큰 것끼리 곱한 건데, 이거랑 이거 곱한 건데, 여기는 등호가 없잖아요. 얘는 5인데, 얘는 1은 아니야. 1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5 곱하는 수는 5인데, 5 자체가 되지는 못하죠. 왜냐면 얘가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 y의 범위는 이거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y분의 x의 범위. 자, y분의 x라는 것은 y를 분모로 하고 x를 분자로 올렸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y가 분모니까 y는 2부터 5까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2부터 5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y가 2라면, 이제 y를 좀 밑에다 쓴다면, 분모니까, 여기를 다시 이렇게 2, 5라고 써봅니다. y가 분모가 될 수 있어. 얘들이 분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만약에 가장 작을 때는 2죠. 2분의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2분의 1도 될 수 있고, 막 그러겠지. 5분의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5분의 1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뭘까? 자, 가장 작은 것은 아무래도 2분의 마이너스 3 이럴 때, 2분의 마이너스 3일 때가 마이너스 1.5잖아요. 근데 5분의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0.6이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일 때가 음수로서 가장 작겠지. 그래서 이것은 가장 작을 때,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가장 작고, 가장 클 때는 그런 거예요. 가장 클 때는 5분의 1도 있고 2분의 1도 있는데 2분의 1이 더 큰 거죠. 자, 분모는 작을수록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등호 문제는 아까처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는 등호가 없죠,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정확히 2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빼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이제 2분의 1일 때인데 2분의 1일 때인데 2분의 1일 때. 자, 여기는 2분의 1인데 요 자체가 뭡니까 이제? 요것은 2분의 1보다 분모가 2보다는 큰 거고 얘는 1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얘보다 작은 거지. 여기도 등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빠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혹여나 관련된 것 중에 뭐가 좀 등장할 수가 있어서 참고로 그냥 한번 본 겁니다. 자, 내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 써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응용을 해본다면 x의 범위가 있고 y의 범위가 여기 있다. 요것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다. 저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응용해서. 자, 그러면 일단 요 표현에 대해서 요 표현 말이죠. 자, 2x 빼기 3y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나누기는 좀 별도로 놔두고요. 이런 말은 조금 변형하면 2x 더하기 마이너스 3y. 자, 요것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것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주어진 x에서 2x를 만들 거니까 2x의 범위를 찾아봐야죠. 2x는 저거 2배씩 하면 되는 거죠. 각변에 2배니까 마이너스 6, 2가 되는 겁니다. 2x의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의 범위. 자, 마이너스 3y의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y 이거 마이너스 3배야죠. 마이너스 3배 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3배. 그러면 이건 플러스 6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0인데 방향이 또 반대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다면 자,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3배라서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얘가 가장 최소니까 이 녀석을 좀 왼쪽으로 갖다 쓰고 얘 오른쪽으로 갖다 놓는다면 방향을 바꾼다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이 여기 써지고요. 마이너스 12가 써지고 얘는 플러스 6이 써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y 관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그래서 일단 이런 관계가 있어서 요것들을 얘랑 얘를 더한 거 그 말이에요. 이거 둘이 더한 거 요것의 범위 그 말이에요. 이것의 범위는 둘이 더한 거니까 최소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18이죠. 그래서 이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18에서 그 말이에요. 가장 큰 것끼리 더한 거 8 그 말이에요. 자, 요것이 이제 저것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의 범위는 이거 더한 거 작은 것끼리 더한 것이 최소, 큰 것끼리 더한 게 최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말 되겠어요. 얘는 8이고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래서 저것의 범위는 저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의 범위가 이거야. 그런데 원하는 것은 지금 나누기 2잖아요. 여기에 이 녀석을 나누기 2를 해라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똑같이 나눠줬을 때 요것의 범위 그 말인데 이 녀석이 뭡니까? 마이너스 9죠. 여기는 지금 4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9 이상 4 이하. 자, 요것이 바로 저기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값 m. 자, 요 녀석이 m이죠. 스몰 m이. 얘가 스몰 m. 얘가 라지 m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뺀 값을 부르세요. 여기 4에서 그 말이에요. 4에서 마이너스 9를 빼라. 마이너스 9를 스몰 m을 빼라. 13이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들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잘 반복적으로 좀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식의 성질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섞여 있죠. 자,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시험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식의 성질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